열린 라디오 YTN에서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이죠.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오늘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다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임삼진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트레스, 감정의 급격한 변화, 불안, 불면, 분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극복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올해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산후 우울증 특히 앓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내가 나만 겪는 문제인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울증 증상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스텔라 재단의 조재훈 선생님의 영상을 이제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해서 그걸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말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암 환자가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부진으로 그 살이 빠져서 정말 꼭 고사한 나무처럼 보인다는 그런 현상들까지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셨는데 그 조재훈 대표, 스텔라 재단의 조재훈 대표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스텔라 재단이 우울증 극복, 더불어서 자살 예방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몇 달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 또한 자살 유가족이다. 내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자살로 삶을 마치셨다. 이런 고백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시기도 했었어요. 잠깐 그 영상 먼저 저희가 한번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시죠. 네. 만약 우울증이 흔한 질병이라면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자살은 화목했던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났듯이 어쩌면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자살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나마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당당하게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합니다. 네, 조재훈 대표가 영상에 직접 출연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는 그 조재훈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다 나오고 또 우울증을 비슷하게 겪었던 그 세계 여러 곳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어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다시 한 사람이라도 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보면 내가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있다면 이걸 외부에다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어깨동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영상이라고 봅니다. 네, 처음에 이 조재훈 대표의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이 조재훈 씨한테 교통사고다.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도 외국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자살 유가족이나 또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남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그 극복의 출발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그게 지론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고 또 이 영상을 제가 작년 12월에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가서 생명존중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제 강의는 짧게 줄이고 네. 이 영상을 틀었는데 네.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놀라운 메일을 받았어요. 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이제 아까 당신 강의를 듣고 지금 내가 힘들게 이 메일을 쓴다면서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분이 내 주변에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제가 그거부터 시작하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과 메일을 통해서 한 거의 20일 가까이 메일 소통을 하면서 많이 나중엔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게 제 힘이 아니고 이 영상에서 네. 말하라. 네. 누군가한테 주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네.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가진 힘이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보시는 분들에게 공감을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울증 말입니다. 이게 자살과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분들 가운데 사실 정신질환으로 관계된 분들이 뭐 심하게는 80% 가까이 된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네. 뭐 사회 경제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뭐 네. 우울을 낳고 또 네. 때로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결함 문제가 네. 생겼을 때 그게 우울로 이어지고 뭐. 네. 이 영상에 보면은 한 그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을 다리가 부러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네,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 가서 다르게 보면 안 된다라고 외국의 전문가가 네. 당연히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듯이 그렇죠.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면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우울증을 정신질환하고 동일시하면서 이 항우울제를 처방받거나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 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거나 숨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그 영상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낙인이 찍히지 않나. 그리고 네. 그것이 자칫 나를 평생 쫓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리고 또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고 인식 자체가 그냥 정신 질환일 뿐인데 그걸 정신병으로 또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되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진료실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과감하게 노크하고 말씀 나누자. 또 심리 상담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곳곳에서 상담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함께 풀고 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함께 극복할 테니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근데 어떠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은 함께 풀려고 함께 고민을 나눠주고 이런다면 훨씬 그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말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조차도 말 못한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생명존중 시민회의 해도 되고요. 생명존중 TV 네. 또 우울증 극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9분 40초 정도로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네. 이동하시면서도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존중 시민회의 임삼진 공동대표였습니다.